좌측이 지금 부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변압기는 이렇게 있으면 있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2차 트리거 2차 트리거 1차 측이 전원축이고 2차 측이 부하측입니다. 그런데 그 변압기의 구조 중에서 권선은 1차, 2차 그랬는데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분할 조립이라고 했어요. 분할 조립. 그래서 변압기에서 1차 측하고 2차 측에서 분할 조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누설 자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 조립을 하고 있다. 그거 하나 보셔야 되고, 철심이라는 것은 자석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철심은 자석의 통로인데 이거를 자기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회로에서 우리가 철심을 썼으면 철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규소 강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시켜라? 성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압기에서 절연유 그랬잖아요.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절연유를 사용한 목적이 뭐냐? 그래서 냉각이 뭐를 하기 위해서 절연을 하기 위해서 절연유를 쓴 겁니다. 냉각이 절연유에. 그런데 여기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클 거? 절연 내력이 클 거? 비열은 어찌 거? 클 거? 냉각 효과도 클 거? 점도라고 하고 점성도라고 하죠. 점도가 클 거? 낮을 거예요. 인하점은 어찌해야 돼요? 인하점은 높고 응고점은 어찌해야 돼요? 낮아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산화되지 않고 석출물이 생기지 않을 것, 침전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몇 번?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그 다음에 점도도 잘 물어보니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1번 변압기의 절연유의 열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내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절연유의 수축 팽창도로 해서 공기의 침입이 발생하여 절연유와 공기가 화합하는 것을 무슨 작용을 한다? 호흡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고 산소에 반응하여 열화, 특성이 나빠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열화가 되면 어찐다? 열화가 되면 어찌? 원래 변압기는 뭐예요? 전열화가 뭐예요? 냉각기에서 절연을 넣었잖아요. 그럼 열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절연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냉각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절연유의 부식 및 침식 작용에서 변압기의 수명이 거치다 단축이 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 열화 방지책이 뭐 있어요? 일단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고요. 열화 방지책. 열화 방지책이 뭐예요? 첫 번째로 콘서베이터. 두 번째로 조리력.
해가지고 이 브리더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리더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흡착제라고 돼 있죠? 흡착제가 브리더예요, 브리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습기를 제거하는 거라죠. 이게 습기 제거예요, 습기 제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열화 판정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화 판정이라고, 열화를 판정하겠다. 유전 정접 시험. 유전 정접 시험이 유전 정접. 이걸 우리가 탄젠트 벡터를 잘 알으셔야 돼요. 탄젠트 벡터. 유전 정접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 상태를 시험하는 거예요. 절연 상태.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 절연 저항 측정을 하겠다. 그래서 유전 정접 시험도 하나의 절연 상태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파괴적 시험이에요. 비파괴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관 같은 거 비파괴로 하죠. 비파괴 검사가 뭐예요? 그거를 뜯지 않고 어떤 거를 투사해서 이게 구멍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비파괴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기출해져요. 유입식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오는 거 무슨 방지? 열화 방지. 그러면 콘서베이터를 어디에 설치해요? 열화 방지. 잠시요. 아니지. 콘서베이터. 보온지 개념일까요? 다음에 111페이지에 변압기 유기기전요. 자, 변압기의 유기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있어요. 이상적인 변압기. 그러면 이상적인 변압기는 전력 손실이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력 손실이 없으니까 T1은 이온 곱하기 아이온이 왜 이온 곱하기 아이온이 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1은 V온 곱하기 아니에요. 변압기는 이 전력이 무슨 전력이에요? 피상 전력의 단위가 뭐예요?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피상 전력. 그 다음에 P2는 뭐가 돼요? V2 곱하기 S2가 돼요. 이 P2니까. 그러면 이 식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V1하고 V1, I1은 V2, 같다. I2랑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V2분의 V1은 I1분의 뭐가 됐다? I2가 맞죠? 이게 나중에 변압기에 뭐로 써요? 건수비로 쓰잖아요. 건수비. 그러면 이상적인 변압기는 일단 뭐를 무시한다? 차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이 얼마다? 0이고 그 다음에 누설 자속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심은 포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적인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112페이지의 권수비는 어떻게 가요? 권수비를 뭐로 가자? A가 온다. A는 뭐? B수분의 E1에 B수분의 뭐? E1에 I5분의 뭐? I2에 B수분의 뭐? I5가 후반이잖아. 이게 뭐다? 권수비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권수비. 그래서 이 권수비가 돼 있고 우리가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은 크게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네? 이건 계산된 값이에요. 2원 4점 4에 X에 F는 주파수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엠이니까 뭐예요? 최대 자속 밀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가요? 뭐로만 바뀌어요? 2차는 4.44의 X에 파이엠에 뭐로만 바뀌어요? N은 2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변압기의 권수비 A가 6600에 220V고 철심의 단면적이 0.02이고 최대 자석 밀도가 1.2고 그 다음에 1차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 단 주파수는 60Hz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4.44 곱하기 얼마? 60 곱하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최대 자석 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대 자석 밀도하고 1.2의 에버의 밑의 제곱이죠. 이 파이엠하고 BM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파이엠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대 자석이에요. 그러면 단위가 레버죠. 이해하셨어요? BM은 뭐예요? 최대 자석 밀도예요. 밀도. 단위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BM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BM은 S분의 뭐다? 파이엠이 되는데 이거는 A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BM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이엠이라는 자체가 파이엠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파이엠이라고 표시했고 여러분 BM입니다. 그럼 BM이 얼마예요? BM이 얼마? 단면적이 얼마? 0.02죠. 최대 자석 밀도가 얼마? 1.2죠. 그러면 여기 식을 볼게요. 파이엠은 어떻게 가요? EM 곱하기 뭐예요? S가 돼야죠. 이해했어요? 이 문제를 많이 풀려요, 학생들이. 네,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뜻이에요? 4점 44 곱하기 60 곱하기 0.02 곱하기 얼마? 1.2죠. 곱하기 얼마? 6.2
1600? 네. 6600. 어? 6600. 6600? 네. 그럼 이거를 다 곱해야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 응? 잘 체크해 봅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3페이지 보면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 실제 변압기는 1차 건선과 2차 건선의 누설 자석이 어찌다? 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실제 변압기는 누설 자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설 자석의 표시를 XL이라고 하죠. 그러면 XL은 뭐가 돼요? XL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L이 되겠죠. XL이니까. 그러면 오메가 L은 뭐예요? 오메가 L은 2파이 FL 곱하기 그런데 이 L값이라는 자체가 전기 이론 자기하게 보면 L은 L분의 U에 A에 L의 제곱하고 같아요. 식이 여러분들이 기능사에도 저것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2파이 F에 L분의 U에 A에 L의 제곱이 된다고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고 싶은 것은 뭐예요? 누설 리액턴스는 건수는 코일에 뭐를 갖고 있다? N이 뭐예요? 건수 B죠? 응? 그러니까 결과식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XL은 뭐하고 같다? N에 뭐하고 같다? 제곱하고 같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XL은 N의 제곱하고 같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변압기에 이렇게 등가 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이상적인 변압기가 이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상적인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앞에 그림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가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V1이고요. 여름이 X2가 되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E1이고요. 여기가 E2가 될 것이고 여름이 N1이 될 것이고 N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I1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I2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다? 이상적인 변압기예요. 그러면 이상적인 변압기라는 자체는 아까 조건을 걸을 때 뭐가 없다? 누설 자석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누설 자석이 없고 그 다음에 건선의 제한이 없다. 되셨죠? 그런데 실제 변압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변압기를 그려보니까 보세요.
여기가 R1이고요. 여기가 X1. 그 다음에 요놈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리게 그 다음에 요놈이 그러면 여기가 G0가 되고요. 요놈이 G0가 되고 요놈이 I0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립니다. 여기가 R2가 되고요. 여기가 X2가 되고요. R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E1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E2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죠. 그러면 봐보세요.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의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설 리액턴스가 존재하는 거고 건설의 자원과 같다는 뜻이겠죠. 아셨어요? 두 번째 그림. 그런데 이 그림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무슨 회로를 만들겠다. 등가 회로를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등가 회로. 그러면 여기에서 등가 회로가 나올 거예요. 등가 회로란 말은 이 두 개를 합쳐는 거예요. 자, 그러면 R1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허수값이니까 j-의 x1 또는 x1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허수값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구형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놈이 뭐예요? I 1 이놈이 뭐예요? G 0 B 0 I 0 I 0 I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R2 X2 그림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가 V2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잘 보시면 뭐가 있죠? A 맞죠? 왜 AV2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A는 V2분의 V1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1차 측의 환산한 값이에요. 2차 측의 환산한. 그러면 V1 값은 A의 이게 지금 이게 V2예요. 환산한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로 표시가 된 거다? A, V2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가요? R2니까. A가 또 이렇게 생겼죠? 스토. R2분의 뭐? R1에 X2분의 X5를 보시죠. 또는 Z2분의 X5를 보시죠. 이렇게.
건선 B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보시면 A의 제곱은 R2분의 R1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R1은 A의 제곱에 R2가 되더라고요. 환산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A제곱에 여기가 뭐다? A제곱에 뭐다? R2. 이게 R2-라고 보면 돼요. R2-. 그러면 여기는 X2-가 그러면 여기는 A제곱에 뭐? X2. 그러면 여기가 I2가 흐를 거 아니에요. I2. 예? 네. 그러면 I2는 어떻게 가요? A는 I1분의 I2니까 I1은 A분의 I2가 돼요. A2.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놈이 뭐로 바뀌었다? A분의 뭐? I2로 바뀐 거예요. 바뀔 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된 것이 뭐가 된다? 변할 게 뭐가 된다? 등과 회로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가 회로에 필요한 시험과 측정 가능한 성분. 그러니까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자? 첫 번째 무슨 시험? 무부하 시험. 두 번째 뭐? 단락 시험. 세 번째 뭐? 권선 저항 측정 시험. 이 세 가지를 측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많이 물어보죠. 대부분 물어본 곳은 무슨 시험을 많이 물어봐요? 무부하 시험하고 단락 시험을 많이 물어볼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첫 번째 무슨 시험? 무부하 시험. 여러분들이 무부하 시험이라고 나오면 이 무부하 시험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개방 시험. 아셨죠? 개방 시험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개방이 돼버리면 어디만 나타나요? 이쪽만 해당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호 중에서 자, II는 무슨 전류? 무슨 전류? 손전류예요. 그 다음에 I파이는 무슨 전류예요? 자화전류입니다. I제로는 무슨 전류예요? 여자 전류입니다. 이게 누가 전류예요? 그 다음에 Y제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자 국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등가 회로 중에서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십시오. II가 있고 Vion이 있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PI. 전류이잖아요. 예. 그러면 PI는 무슨, 뭐? PI는 뭐? 철선이라고요. 그러면 PI는 뭐다? II 곱하기 뭐? 이거다 그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 철선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관심에서 철선이 있고, 자, 이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IJ가 무슨 전류라고 했죠? IJ가 무슨 전류라고 했어? 여자 전류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여자 전류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선 전류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구할 수 있다? 가와 전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여자? 이게 뭐예요?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잖아요. 여자 어드미턴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림. 그런데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구한다면 무부하시험. 무부하시험이는 뭐다? 철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를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여자 전류는 변압기에 뭐를 하고 2차 측을 어쩌어요? 개방했잖아요. 변압기에 2차 측을 개방하고 그랬잖아요. 하고 1차 측의 교류 전압 인가 시 1차 측 권선에 무부하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를 뭐라 한다? 여자 전류로 한다. 이 여자 전류는 철심에 거기다 동그라미 이 여자 전류는 철심에 자기 포함이 히스테리 현상에서 제3고접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전류 안에는 제3고접파 성분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여자 전류의 성분 그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I0죠. 그러면 원래 지금 I0인데 I0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쪽의 전류가 I8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전류가 II예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I0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0의 인투 뭐? I8의 제곱에 뭐? I8의 제곱에 플러스 뭐? I8의 제곱에 이 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I0입니다. 이게 뭐다? 여자 전류의 뭐다? 크기예요, 크기. 그러면 I0는 II 제곱에 플러스 I8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I8는 어떻게 돼요? II의 제곱 마이너스 거다? 이렇게 되겠죠? I8이니까 I0 마이너스 거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전류다? 자화전류. 그러면 이 지금 자화전류 해가지고 이 자화전류라는 자체의 뜻은 뭐냐면 순수하게 자속을 만드는 전류. 순수하게 자속을 만드는 전류. 그 다음에 여자 전류 아까 그거는 변압기 맨 차측에 흐르는 전류다. 1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자기 포화 현상과 히스테리 영향 때문에 제3고접파를 많이 포함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선전류는 어떻게 돼요? 철선전류. 아까 철선전류는 어떻게 식이 나왔어요? 철선전류. 응? 이게 지금 철선전류죠. II죠. 그러면 II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PI는 II 곱하기 V1이었죠. 그러면 여러분의 II는 뭐가 돼요? V1분의 뭐가 된다? PI가 이해하셨어요? II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그러면 i파이는 i0 마이너스 ii의 제곱이죠. 내가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민턴스 성분 봐보세요. 보세요. 여자죠. y0가 가요. 그러면 y0는 어떻게 가요? 어드민턴스죠. 그러면 y제로는 어떻게 돼요? v1분의 뭐가 돼요? v1분의 뭐가 돼? v가 뭐야? v가 iR이잖아. 예? v가 iR인데 지금 잘 보세요. V, IR. 그 다음에 우리가 Z는 Y분의 1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가 V, IZ면 그러면 V는 뭐가 돼? IZ잖아. 어? V를 IZ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름이 Z가 Y분의 I가 되겠죠. 그럼 I는 뭐예요? VY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y는 지금 뭐예요? y라고 하면 v분의 i가 될 거 아니에요? y니까 v분의 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v분의 뭐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가 된다? G0 플러스 뭐가 된다? 이거잖아. Y잖아, Y. 이게 Y. Y? 그러면 Y0는 어떻게 돼? 국수 뭐야? G0의 플러스가 G0이 될 거 아니에요? 요놈이 국수 G의 제로의 플러스 뭐가 된다? B의 제로의 제곱이 된다. 그 말이에요. Y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대문자로 썼네. 대문자로 썼다고. 그러면 여자 어드민턴스는 어떻게 돼요? 여자 어드민턴스는 어떻게 되냐? G0는 어떻게 되냐고. 여자 서스템스는 뭐야? B0죠. 여자 컨택턴스 G0는 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책에는 여름을 뭐로 표시할까? 여름을 다 뭐로 표시할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G0는 어떻게 가요?
G0. 컨덕턴스는 어떻게 표시가 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의미를 이해를 할 때 G제는 뭐예요? G는 뭐예요? G. G가 뭐냐고? 응? G가 뭔지 몰라? G. G는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하죠. 그러면 컨덕턴스는 뭐예요? G. R은 뭐예요? I분의 V죠. G는 어떻게 가요? V분의 뭐예요? I잖아요. G니까. G는 V분의 I예요. G니까. 그러면 G0는 뭐예요? G0는 V연분은 뭐예요? V연분의 I. 제로요? 제로? 제로가 돼요? 제로예요? I예요? 응? 제로의 I예요? 제로. I 제로요? I 제로가 되는 거예요? I 제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I가 뭐예요? PI라는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II 곱하기 V1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II 곱하기 V1이니까 G0는 뭐예요? G0는 II 한번 집어넣을게요. II는 어떻게 가요? G0 뭐예요? V1이에요? II니까 거기 식을 한번 꺼내보세요. PI가 어떻게 생겼어요? PI가 거기 식을 보면 이 식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G0에 V1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서 뭐를 물어봤어요? G0를 물어봤어요. 그럼 G0는 V1의 제곱이 들어가야 PI가 될 거 아니에요. 식을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뭐냐면 여기 PI의 II 곱하기 V1에서 이 II까지 여기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나왔을 것이고 여기서 G0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V1의 제곱의 분의 뭐가 된다? PI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식은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한다? 여자 컨덕턴스를 하자 그 말이에요. 왜? 제로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슨 시험을 해요? 단락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단락 시험은 이렇게 되겠죠. 잠깐 그린다면
자, 그러면 단락 시험이라 하는 것은 단락 시험을 했잖아요. 단락 시험은 변압기 몇 차 측을 2차 측을 단락 시험이 변압기 몇 차 측? 2차 측. 그러면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을 시켰다는 말은 여기를 단락을 시켰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단락을 시키면 이 단락된 부분의 전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림. 이해하셨어요? 단락된 부분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R1, 그 다음에 여기 R2 그래 있죠. 이게 저항이죠. 건선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건선의 저항이니까 이 저항에서 생기는 손실이 무슨 손이다? 공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저 안에 생기는 손실이 뭐다? 동손이라고. 자, 그러면 단락될 때 시험은 뭐다? 동손이라 하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하고 임피던스 전압은 놔두고, 자, 보세요. 변압기를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여기서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에, 여기가 2차 측이에요. 1차 측에 무슨 전류가 흐를 때까지, 정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가해지는 전압을 갖다 뭐라 한다? 가해진 전압을 뭐라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하셨어요? 뭐가 될 때까지? 정격 전류가 될 때까지 1차 측에 가해지는 전압을 뭐라 한다? 임피던스 뭐라 한다? 와트.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를 갖다가 ZS라고 표시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VS 임피던스 전압.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은 무슨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단락 상태. 그 다음에 이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는 상태에서 정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가해지는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 전압은 왜 뭐를 나타내는 거냐? 변압기,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내부 전압 강화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압 강화. 변압기 뭐다? 내부 전압 강화. 그 다음에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이니까 이 임피던스 전압을 갖다가 뭐라 한다?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전압이니까 이놈을 우리가 VS라고 하는 것은 I1N 전압이 Z2와 이렇게 됩니다.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저항과 임피던스 값이라고 말이죠. 나도 이걸 설명할 것이고, 자,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이 입력이잖아요. 입력에서 그때 우리가 손실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동손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손은 뭐예요? 임피던스 와트는 뭐예요?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 입력을 갖다가 말한다? 동손과 같다.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다. 그러면 이 PS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똑같지. 전력이잖아요. 여기는 임피던스 와트예요. 그럼 뭐다? I1의 제곱의 곱하기 뭐다? R2 이렇게 쓰겠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I의 제곱이 R이잖아요. I 제곱이 R이고 여기는 뭐예요? IZ잖아요. IZ. 그래서 임피던스
용어가 임피던스 전화, 임피던스 앞. 그러면 이제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른쪽 봐보세요. 일단 무슨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단락이 됐으니까 그때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죠. 단락 전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동선. 예? 동선. 세 번째 뭐다? 임피던스 와트.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선의 저항의 측정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페이지 114페이지에 기출에 이제 봐보세요. 변압기 있어서 부하에 관계없이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자속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아까 순삭의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무슨 전류를 한다? 무슨 전류를 한다? 자와 전류를 하자 그랬잖아. 잠시 쉬었다 할게.